이거 최근에 나온 제니 솔로곡 아니야? 맞아. 뮤직비디오 속 커다란 보름달 배경이나 제니의 양갈래 머리를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니? 응. 혹시 세일러문? 바로 그거야. 앨범 커버도 세일러문 작가가 직접 그렸지. 일러스트가 정말 세련되고 예쁘지 않니? 제니는 무대에서 앨범 커버와 똑같은 의상을 입기도 했어. 세일러문은 내용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 색감이나 일러스트가 예쁜 걸로도 손꼽히는 작품이야. 특히 세일러문 사복 패션이라는 키워드는 한때 엄청난 핫 이슈였지. 세일러문은 지금까지도 추억의 명작 애니메이션으로 꼽힐 정도로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어. 전성기엔 상품 판매 수익이 연간 260억엔, 방송 기간 5년 동안의 총 수익은 1000억엔 정도였대. 대단하다. 그럼 작가는 세일러문 하나로 평생 먹고 살 만큼 벌었겠네. 그야 그렇지만 사실 작가 타케우치 나오코는 원래부터 엄청난 금수저였어. 부모님께서 보석점을 운영하셨는데 이 때문인지 작가의 취미가 광물 수집이기도 했지. 그래서 세일러문 악당들은 광물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 많아. 이뿐만 아니라 세일러 여전사들도 각각 수호 행성을 가지고 있지. 먹이 너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 글쎄, 난 아무래도 주인공 세일러문이 제일 예쁜걸? 세일러문의 시그니처 문스틱도 정말 인기가 많았지. 그런데 의외로 세일러문은 공식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하지 못했어. 진짜? 그럼 누가 1등이야? 벌써 그걸 말해주면 재미없지. 지금부터 10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알려줄게. 예쁜 캐릭터 옆에 또 예쁜 캐릭터. 세일러문은 이렇게 매력적인 비주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유행어 그리고 시그니처 포즈까지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지. 세일러 여전사들은 주인공 세일러문을 제외하고 크게 내행성과 외행성 전사들로 나누어 볼 수 있어. 이렇게 캐릭터 성격과 설정이 다채로웠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았지. 세일러문 캐릭터들만 잘 외워도 웬만한 태양계 행성들 이름은 전부 알 수 있을 정도지?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대투표를 진행했었어. 사이트에서는 총 50위까지 볼 수 있지만 오늘은 10위까지만 소개해볼게. 물의 속성을 가진 세일러 머큐리는 펜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이용해서 변신하지. 세일러문과 가장 먼저 팀을 이루는 동료로 수영을 잘하고 항상 전교 1등을 유지하는 우등생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아이들도 많지. 그래서 세일러 머큐리는 우등생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과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본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캐릭터야. 뛰어난 두뇌로 전투 시 다양한 전략을 펼치며 활약하기도 하지만 사실 전투력만 따져본다면 팀 내에서 제일 약하지.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평소에는 IQ 300의 천재소녀지만 세일러 머큐리로 변신하고 나면 오히려 최하위 전투력을 가지게 된다며 놀림감이 되기도 했을 정도야. 9위는 세일러 머큐리의 변신 전 모습이야. 동일 인물이 2번 뽑히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이 투표에서는 세일러 전사들의 변신 전 모습과 후 모습을 따로 구분해 두었기 때문이야. 전투력도 제일 약한 데다가 소심한 모범생 캐릭터가 이렇게 10위 안에 2번이나 뽑힐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단순히 강한 여전사 이미지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사춘기 소녀의 현실적인 고민과 감정을 잘 녹여내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 아닐까? 세일러 주피터는 세일러 전사들 중에서 큰 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힘이 무척 세고 키도 가장 크지. 내행성들 중에서 목성의 크기가 제일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점을 그대로 캐릭터에 반영한 거야. 털털하고 터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을 가졌어. 또 요리에도 소질이 있어서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 사실 마코토는 어렸을 때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립심이 강하고 다른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강인함과 부드러운 모습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고독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닌 세일러 세터는 창백한 피부와 단발머리가 특징이야. 몸이 약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꼬마 세라와의 우정을 통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지. 세일러 세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항상 들고 다니는 침묵의 나슨 행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또 아버지인 토모에 교수는 중요한 악역으로 등장해서 세일러 세턴이라는 캐릭터의 깊이감을 더하지. 세턴이 파멸의 전사로 묘사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양 점성술에서 토성이 슬픔과 고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야. 이런 점을 보면 단순히 이름만으로 캐릭터들의 수호 행성을 정한 게 아니라 점성술의 요소들이 세일러문 전사들의 성격과 캐릭터 설정에 잘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건 작가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부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천문학과 점성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런 섬세한 설정이 캐릭터들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 같지 않니? 청록색 웨이브 머리가 특징인 세일러 넵튠은 세일러 전사들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우아함의 상징이야. 미술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잘하지.
12에 소개되었던 세일러 머큐리와 물이라는 속성이 겹치긴 하지만 주로 바닷물을 사용해서 공격한다는 차이점이 있어. 둘이 수영 시합을 하는 에피소드도 유명하지. 세일러 넵튠 하면 세일러 우라누스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지. 두 캐릭터는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 관계는 작품 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또 전투에서는 세일러 우라누스를 보조해주면서 막강한 콤비를 이루기도 하지. 세일러 스타파이터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행성과 외행성 전사들과는 달리 금목성계의 카큐 프린세스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 간단히 말해서 태양계 외부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인이야. 이들이 살고 있던 금목성이 악당들에 의해 파괴된 후 먼저 탈출한 카큐 프린세스를 따라서 지구까지 뒤쫓아왔어. 목소리에 힘을 담아서 카큐 프린세스를 찾기 위해 아이돌 그룹 스리라이츠로 위장하고 있지. 세일러 스타파이터 외에도 스타메이커와 스타힐러와 함께 셋이서 활동하고 있어. 세일러 비너스는 금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행성인 만큼 별빛이 온몸에 휘감기면서 변신하는 게 특징이야. 그런데 겉모습이 주인공 세일러문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지? 작가가 세일러문 시리즈 전에 연재했던 코드네임은 세일러 V라는 단편 만화가 있는데 세일러 비너스는 여기서 주인공으로 등장했어. 이 만화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세일러문 시리즈 제작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두 만화의 주인공 캐릭터가 닮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우리에겐 애니메이션으로 더 친숙한 세일러문 시리즈도 사실은 작가의 원작 만화와 동시에 제작되었지.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대중성을 고려하여 원작 만화에 비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작가와 제작진 사이에 마찰이 있기도 했대. 세일러 전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세일러 우라누스는 멋진 언니의 대명사지.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미소년 못지않게 잘생긴 듯 예쁜 미모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특히 전통적인 변신 히어로물의 이야기 구도를 깨는 독특함도 가지고 있지.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카레이서로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니깐 말이야. 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세일러 넵튠과의 관계도 세일러 우라누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두 캐릭터는 단순한 우정이나 전우애를 넘어선 더 특별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주인공 세일러 문은 2위로 뽑혔어. 금발의 파란색 눈을 가진 말괄량이 소녀로 이마에 초승달 문양을 가진 고양이 루나와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게 되지.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어 라는 시그니처 대사와 포즈는 정말 유명하지? 세일러문은 주인공답게 변신 모습과 디자인이 아주 다양해. 물론 이에 맞춰서 요술봉 디자인도 계속 바뀌었지. 전부 다 예쁘지만 제일 인기가 많은 건 뭐니뭐니 해도 문스틱이야. 애니메이션 방영 당시 100만 개 정도 판매되었을 정도지.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던 세일러문을 제치고 1등을 한 캐릭터는 과연 누굴까? 바로 3위에도 뽑혔던 테노 하루카의 변신 후 모습인 세일러 우라누스야. 변신 전 모습과 후 모습이 나란히 3위와 1위를 차지할 정도니까 인기가 정말 대단하지? 세일러 우라누스는 여성 팬이 많은 캐릭터인데 이 투표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미소녀 같기도 하고 미소년 같기도 한 오묘한 생김새와 큰 키, 강한 전투력 외에도 특히 세일러 넵튠과의 케미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았지. 캐릭터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성격이나 변신 모습이 겹치지 않고 다채로워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정말 그렇지? 세일러문은 이렇게 여전사들과 악당의 싸움이라는 단순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보기보다 좀 더 깊이 있고 방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 SF적인 요소도 풍부하고 시간여행이나 초고대 문명설 등등 미스테리물 단골 소재들도 이야기 속에 잘 녹아들어 있지. 또 시리즈가 진행됨에 따라 등장하는 악당들의 스케일도 점점 커져서 재미를 더했어. 이렇게 마법소녀물이지만 악당들과의 전투 장면도 엄청났던 세일러문은 소녀 팬들뿐만 아니라 소년 팬들도 흡수하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지. 물론 방영 당시였던 90년대 사회 풍조로는 여자아이는 마법소녀 만화, 남자아이는 변신 로봇 또는 운동 만화를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세일러문을 봤다고 하면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어. 그래서 세일러문은 남자애들도 안 본 척하며 사실은 다 봤던 애니메이션으로 불리기도 하지. 하지만 다소 충격적인 스토리 전개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도 있었어. 일기 마지막에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전부 죽게 되는데 이걸 본 아이들이 경악하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지. 그래서 결국 다음 화에 모두 부활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극장판은 물론이고 실사판이 있기도 하지. 또 2014년엔 세일러문 탄생 20주년 기념으로 리부트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도 했어. 하지만 구작 애니메이션에 비해 너무 달라진 그림체 때문에 팬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지. 그런데 이건 사실 작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림체를 바꾼 거야. 아까 구작 애니메이션은 원작 만화와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작가 타케우치 나오코는 이런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 그래서 신작 애니메이션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원작 만화 그림체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구작 애니메이션만 봤던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던 거지. 하지만 세일러문은 트와이스가 SNL 더빙극장에서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고 최근엔 제니 뮤직비디오 컨셉으로 콜라보레이션도 할 만큼 지금까지도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쭉 얘기 들으니 오랜만에 세일러문 정주행하고 싶은걸? 세일러문 속 여러분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